네. 자, 제34회 실무수행 평가 문제. 자, 실무수행 평가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드림전자는 전자제품을 도소매하는 법인. 자, 전자제품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실무수행 유의사항은 매번 같은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자, 기초정보관리 2회의 첫 번째 문제는 개정과목 추가 및 적요 등록 수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당사는 수소차량 구입에 대하여 정부 시책에 의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3번 보통예금에 대한 차감 계정으로 정부 보조금을 등록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그랬네요. 104번 정기예금 개정 과목을 104번 정부 보조금으로 구분은 차감 관계코드 103번으로 개정 과목을 수정하여 등록하시오 하는 거죠. 자, 보통예금 차감 계정으로 104번에다 정부 보조금으로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정기예금으로 개정 과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느냐?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셔가지고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104번 여기 정기예금을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정부 보조금. 그리고 엔터하고 예금이 아니라 여기서 구분을 바꿔줘야 되죠. 차감으로. 4번 차감. 사용해주고 관계코드. 여기 관계코드 103번. 보통 예금에서 차감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기예금을 정부 보조금으로 바뀌고 구분을 차감으로 바꾸고 그리고 관계코드 103번까지 입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 문제입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빨갛게 테두리를 넣어놨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맞을 때까지 수정하신다는 거. 당기순이익이 맞을 때까지. 자, 자료설명과 평가 문제에는 별 내용이 없어요. 드림전자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제도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가지고 지금 전기분 손익계산서죠.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열어서 여기 당기순이익에 차이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기순이익이 시험지에는 97920인데 96520이다 이거죠. 자, 상품 매출부터 비교해 봅니다. 맞고 상품 매출원가 3,200만원 여기 1,000만원이 틀이군요. 기말 상품 재고액에서 1,000만원이 차이가 나네요. 근데 여기서 수정을 못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가지고 요 상품을 고쳐야 됩니다. 여기를 7,000만원으로 수정 입력하시면 아래쪽에서 아까 차익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다시 와가지고 다른 셀을 클릭한 다음에 다시 상품 매출원가를 가보면은 3억 2천만원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팝업창 닫아주시면 수정이 됐고요. 판매관리비는 맞았느냐? 판매관리비가 지금 입력된 게 1억 3,188만원인데 시험지는 1억 3,298만원. 여기서도 차이가 있어요. 급여부터 다 확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8283. 여러분 하셨는데 어디에서 차이가 있던가요? 여비교통비요. 자, 여비교통비가 350인데 우리 여기 고쳐야 되겠네요. 그 외에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세금과 공과금이 500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530이네요. 네, 아직도 당기순이익은 안 맞았죠. 그러면 판매관리비는 132980, 판매관리비까지는 이제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자 수익부터 봐야 되겠네요. 이자 수익이 320, 이자 비용 480. 법인세가 빠져 있는데요. 네, 맨 밑에다가 법인세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법인세 등 750만 원. 자, 법인세 추가했더니 당기순이익 여기 비교해 보시면 97920으로 맞았어요.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맞을 때까지 고치는 거. 누락된 건 추가하시고 잘못된 입력된 것은 수정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연습하시면 이런 문제는 보너스처럼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어요. 다음 세 번째 문제, 거래처별 초기 2월 받으러움 지급어음이 나오면 할 일이 참 많아요. 입력사항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자, 받으러움 명세는 어디서 하느냐? 거래처별 초기 2월에 받으러움 개념 과목을 클릭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죠. 그래서 거기에 주어진 거래처 코드를 보고 1201 만기 일자는 비고의 2020 0330 어음번호도 비고에 있습니다. 네, 금액 1500 자수 발행인 FE 눌러서 거래처 수유전자로 검색해 주시고 배서인 없고 발행일자는 비고에 있습니다. 거래일자도 동일한 날짜로 있고요. 어음의 종류는 전자어음이라고 비고에 있습니다. 지급기관 국민은행이라고 비고에 역시 있고요. 지점도 서대문 지점이라고 비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밑에 차익이 0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닫아주시면 받으러움 끝났습니다. 자, 지급어음 관리도 그렇게 하셨죠. 여기 지급어음 더블클릭해서 팝업창이 나오면 1104 엔터 하시고 만기일자 비고에 있는 2020 0415 입력하시고 어음번호 역시 비고에 있었죠. 금액 280만원 발행일자 비고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행일자까지 입력을 하시면 네, 밑에 차액 0 나왔습니다. 닫아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초정보관리에서 이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 중에서 받으러음이나 지급어음이나 이런 초기 2월이 나오면 비고난을 보고 입력할 항목이 꽤 많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죠.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점을 해결했습니다. 기초정보관리 문제 34회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 문제 20점짜리 한번 해볼게요. 1번은 3만원 초과거래 자료 입력 4점짜리네요. 상품 광고 및 홍보용으로 사용할 마우스패드를 제작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많이 본 듯한 문제예요. 자, 홍보용으로 제작한 마우스패드는 우리는 비용 처리를 여기서 밑에 광고 선전비로 사용할 것 평가 문제까지 꼭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고 선전비로 생각을 했었죠. 그 다음에 2번 영수증 수치 명세서 서식까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현금 지급이니까 일반 전표에 출금으로 입력하면 간단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일반 전표에 가셔서 4월 1일 해주시고 구분은 출금 그리고 광고 선전비 833번 쓰셔야 되고요. 금액은 영수증에 있는 20만원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전체 메뉴 가서 결산 재무제표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 클릭하셔서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죠. 자, 2020
공사공하나 상호 광고나라 성명 강상훈 사업장 주소 그대로 입력해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그대로 입력합니다. 거래금액 20만원. 자, 마우스 제작과 관련된 구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엔터로 지나가고요. 계정 코드는 광고 선점비였죠. F2 눌러서 광고 선점비로 833 그대로 이용해 주셔야 되고, 적요는 홍보용 마우스 구입. 그렇죠. 이렇게 입력하시고 영수증 수치 명세서 1번 탭을 한번 눌러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왔구나. 예, 여기 명세서 제출 대상으로. 그리고 닫으면서 저장 꼭 하세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해야 채점에 반영이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있는데요. 자료 설명은 상품 매출 계약을 체결한 후에 거래처 직원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랍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세요. 자, 부가세가 있지만 거래처 접대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이거는 일반 전표 입력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날짜를 4월 2일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4월 2일 일반 전표에 차변의 접대비 금액은 카드에 있는 합계 금액 쓰는 거예요. 13만 2천원. 대변은 미지급금.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현대카드가 돼야 되겠죠. 현대카드 거래처 카드사로 꼭 넣어야 됩니다. 가끔 이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뭐 일품 한식당 거기 밑에 있는 가맹점명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미지급금은 가맹점이 아니라 카드사입니다. 그래서 13만 2천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문제가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증권이네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발급받은 자동차 보험증권이다. 보험료는 계약일에 현대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돼요.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고 자산으로 처리할 것. 네, 보험료가 비용인데 자산으로 처리하려면 계정 과목을 뭘로 하라는 얘기냐면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선급비용. 여러분, 보험료 같은 이런 비용을요, 자산 처리하세요. 그러면 선급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산 수정 분기할 때 미경과분에 대한 보험료를 차기로 이월할 때 선급비용 계정 과목 쓰죠. 비용에 이연을 시킬 때. 그래서 미리 여기 선급비용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비용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 선급비용이라는 거 계정 과목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네, 시험 보는 날까지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날짜는 4월 3일이군요. 4월 3일. 자, 전표를 이렇게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에 4월 3일 차변의 선급비용 133번이고요. 자, 보험료 금액이 증권에 나와 있습니다. 95만원. 대변에는 대금은 어떻게 했느냐? 현대카드로 결제 지급했어요. 현대카드의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하시고 거래처는 현대카드로 걸어줘야 돼요. 95만원.
자, 이 문제에서는 그냥 아무 주문이 없었으면 여러분이 편하게 보험료,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했을 텐데 여기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라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이 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비용을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다. 이 경우에. 네.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약속어음의 만기 결제. 자료 2번에는 당좌예금 거래 내역에 찾으신 금액, 돈이 인출이 됐다는 거죠.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서대문전자에 지급한 어음이 만기가 되어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우리가 지급한 어음이에요.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만기된 겁니다. 그래서 지급한 어음이니까 지급어음이죠.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을 반영하시오. 등록된 어음을 선택하라. 네, 선택할 수 있죠. 자, 날짜는 4월 4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림전자죠. 우리 회사가. 우리가 발행했던 어음 220만 원짜리가 오늘 4월 4일을 맞이해서 우리 통장에서 인출이 되는 그런 거래예요. 자,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4월 4일. 자, 지급어음이라는 채무가 오늘 상환을 했기 때문에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가 되죠. 그래서 지급어음 차변. 거래처는 어디다 발행했느냐? 우리가 서대문전자에 발행했죠. 거래처 서대문전자 코드 걸어주시고 금액은 2200 플러스. 자, 대비원은 당좌예금에서 인출이 되죠. 당좌예금은 은행이니까 거래처를 국민은행으로 꼭 코드를 걸어줘야 됩니다. 국민은행 당좌. 보통하고 구분해야 돼요. 220만 원. 이렇게 하시고 평가 문제가 하나 더 있다는 거. 지급어음줄 클릭하고 F3 누르죠. 그래서 밑에 어음 상태 결제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어음 번호는 등록된 걸 쓰라는 거니까 더블 클릭하면 여기 미리 등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220만 원짜리 선택. 이와 같이 만기 때 결제되는 것은 어음 번호에서 선택만 해주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엔터 치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간단한 문제인데 4점짜리였어요. 4점. 다음에 5번째 문제,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4월분 전화요금과 인터넷요금 및 수도요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답니다. 당사는 보통예금 이체일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체 날짜 4월 25일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요 두 개는 묶어서 통신비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면 되고 수도요금은 수도광열비 이렇게 계정 과목을 두 개의 비용으로 나눠서 처리해야 돼요. 차변에 통신비 20만 8천 원, 차변에 수도광열비 10만 원 이렇게 하시고 대변은 보통예금으로 자료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4월 25일 차변에 통신비 814번이네요. 전화요금 88,000원에 12만원을 더하면 20만 8천원. 또 차변에 수도광열비 815번이네요. 10만원이죠.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 103번. 은행은 국민은행이다. 코드 국민은행 꼭 이건 보통으로 걸어야 돼요. 국민은행 당좌 계좌하고 보통 계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구분해서 가지고 선택을 한다. 대변의 금액은 308 네. 합계 플러스. 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네요. 자, 6번째 문제는 유무형 자산의 구입. 네.
오토미션 교체하고 브레이크 수리했다. 밑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오성물류 기계에 40만 원 돈을 줬네요. 자료 설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된 전동지게차를 수리하고 수취한 거래명세서이고요. 대금 중 일부는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고 잔액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미지급금이 되고 아까 이체된 것은 보통예금으로 대변해서 기록하죠. 오토미션 교체는 자본적 지출, 브레이크 수리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부가가치세는 없다고 고려하지 않는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수익적 지출은 차량 유지비. 네, 여러분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비용 처리하라는 것이고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게차는 자산의 계정과목이 뭐냐? 지게차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건 다 계정과목이 똑같습니다. 차량, 운반구. 네. 오토바이가 혹시 나오면 오토바이도 차량 운반구. 네. 그래서 승용차, 화물차뿐만이 아니라 지게차, 오토바이 계정과목은 자산 계정과목은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오토미션 교체비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브레이크 수리는 차량 유지비 이렇게 하시고 대변은 거래대금에 대해서 일부는 보통예금, 일부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군요. 분계도. 자, 그래서 입력을 하면은 날짜가 4월 29일입니다. 4월 29일 우선 차변부터 정리해보면 차변의 차량 운반구 자산 처리를 먼저 할까요? 208번. 자, 거기 명세서 중에 미션 교체가 380만 원입니다. 대변에 아니 차변 좀 더 하죠. 하나는 차량 유지비 800건대 822번 코드 써야 됩니다. 자, 브레이크 수리비 20만원 이렇게 하시고 대변 중에서 일부는 보통예금에 40만원 찍혀있죠. 그래서 대변에 103번 은행은 신한은행이 되고요. 40만원 찾으신 금액 그거 입력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일에 주는 거니까 부채가 증가합니다. 대변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이고요. 거래 명세서를 보고 거래처를 입력해야 돼요. 오성 물류기계 금액은 360만 원이 되겠죠. 밑에 빨간 글씨 보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됩니다. 꽤 복잡한 분계였어요. 지금 6번 분계 꽤 복잡한 분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자, 질문 없으시면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풀이하고요. 다음 시간에 부가가치세 풀이 계속하겠습니다.